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공쌤이에요. 벌써 4회차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두 다항식 3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ax-y 플러스 bx-y의 공통인 인수는 이라고 했어요. 공통인수 뽑는 것은 1번이라 그런지 상당히 간단한 문제네요. 먼저 요 3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은 3이 밖으로 나가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3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여기는 자동으로 x-y라고 쓰시면 되는데 x-y를 공통으로 뽑고 나머지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공통인수가 x-y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x-y.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윗변의 길이가 3, 아랫변의 길이가 5, 높이가 4인 사대리꼴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제곱근을 묻는 문제입니다. 넓이 구한 다음에 그것의 양의 제곱근을 묻는 문제이지요. 자, 3 플러스 5, 그럼 8 곱하기 4는 32, 32에 나누기 2 하면 16이죠. 16이 넓이가 되는데요. 그럼 양의 제곱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4입니다. 상당히 쉽죠. 3번입니다.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을 전개를 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전개를 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 플러스 k죠. 이건 간단하게 그냥 요 1차 항을 2로 나누면 개수는 1입니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24 플러스 k와 같다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k는 25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두 수의 대소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음수와 양수이기 때문에 고를 필요도 없이 이거는 맞죠. 루트 38과 37, 37을 루트 속으로 보내면 37의 제곱입니다. 당연히 왼쪽이 훨씬 더 크겠죠. 자, 이것도 제곱으로 넣으면 88이 64분의 1입니다. 64분의 1에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거든요. 8분의 1이 훨씬 크죠. 맞습니다. 요거는 8은 마이너스 루트 88이 64가 되기 때문에 음수이므로 절대값이 작은 것이 큰 값이죠. 이것도 맞습니다. 5번은 결국은 9이고요. 제곱을 할 경우 결국 2는 4. 이건 옳지가 않죠.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9가 루트 4보다 큽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입니다. 2차식을 인수분해 하는데 A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이렇게 인수분해 하였고 B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인수분해를 하였습니다. 처음 2차식을 바르게 인수분해한 것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원래의 식을 찾는 것이 먼저죠. A는 잘못 본 것이 X의 개수를 잘못 봤어요. A가 인수분해한 것을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0이 되는데요. A가 인수분해한 식입니다. 이렇게 보고 인수분해를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X의 개수를 잘못 봤다고 하니 이제 이것은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가 이렇게 인수분해 하였는데요. 저걸 어떤 식을 보고 저렇게 인수분해를 하였느냐라고 보면 마이너스 3, 4, 12 이 식을 보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애초에 상수항을 잘못 보고 푼 것이라서 마이너스 12가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x제곱, x항의 개수는 1x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식은 원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이었는데요. 이것을 바르게 인수분해하는 것을 묻고 있죠.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6번입니다. 루트 1.85는 1.36, 루트 18.5는 4.301일 때 루트 740을 어림한 값은, 자, 제곱근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루트 안에 수 배열이 185입니다. 그러면 이 수를 이 제곱근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740이 수의 배열이 185 순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루트 740을 소인수분해해서
740을 소인수분해해서 185라는 수 배열이 나오도록 해주셔야 돼요. 대략 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4, 1은 4, 4, 8, 2, 32, 4, 5, 22. 정확하게 185가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 740이 루트 4 곱하기 루트 185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루트 4는 2로 바로 나올 수가 있고요. 185는 없지만 185와의 차이가 10배 나는 것과 100배 나는 것 중에서는 100배 나는 것으로 해야죠. 그쵸? 그래서 185는 1.85 곱하기 100과 같습니다. 100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죠. 루트 밖으로 나가서 10이 되고 2와 곱해져서 20 루트 1.85입니다. 그럼 이제 루트 1.85를 사용할 수가 있죠. 20 곱하기 루트 1.85는 1.36이 됩니다. 자, 요것을 6번을 계산해 주시면 27.2가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7번입니다. 그림에서 색칠한 사각형은 모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입니다. 수직선 위의 점 A에 대응하는 점을 스몰 a, B에 대응하는 점은 스몰 b, C에 대응하는 점을 스몰 c라고 할 때 스몰 c 곱하기 a 플러스 b의 값은 각각 일단은 좌표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수직선 위의 값을 구하면 요게 지금 다 1이고 1인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1대 1대 여기가 루트 2가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수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가 루트 2니까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하여 빗변이 루트 2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죠. 이만큼들이. 이게 루트 2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루트 2이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에서 C까지도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A점은 마이너스 2에서 우측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그럼 B점은 1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죠? 1에서 왼쪽으로 루트 2. 자, 스몰 c라는 점은 2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A와 B를 먼저 더하고 나서 C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A와 B의 합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과 C를 곱하면 부호만 바로 바꿔서 써드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되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옳게 계산한 것은? 마찬가지로 8번도 상당히 쉬운 연산 문제이네요. 자, 1번부터 풀어보면요.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은 6, 루트 10의 제곱은 10, 그리고 마이너스, 이건 그냥 플러스 2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16 마이너스 2는 14. 따라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이거 바로 구하도록 할게요. 루트 81은 9, 루트 9는 3, 7, 7이 49니까 7입니다. 따라서 13이죠. 7이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자, 0.25는 0.5의 제곱이죠. 0.5 플러스 9분의 4는 3분의 2 곱하기 16분의 1은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0.5도 분수로 고치고 요거는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6분의 4가 되고 3분의 2. 이것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4죠. 양수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누기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5가 되어서 20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루트 27은 93, 27이기 때문에 3 루트 3 더하기 루트 3이 되고요. 나누기 루트 3은 곱하기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4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되고요. 12가 답이 돼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인수분해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a, b, c는 정수다 라고 했어요. 요것을 이쪽으로 가서 인수분해를 해서 비교를 하셔도 되고요. 인수분해가 이때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 방법은 인수분해한 것을 다 전개해서 이와 같이 나열해 놓고 개수를 비교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인수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이 5개이기 때문에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골라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x나 y나 모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x를 위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나머지는 모두 x가 없는 항인데요. y제곱 5y 4 이런 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고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죠? 뒤에 있는 y가 먼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자, 그럼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 이거 일단은 1차 곱하기 1차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하고 나면 x에 관한 2차식입니다. x자 인수분해 여러분 늘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x 곱하기 x인 상태에서 y 플러스 4와 y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래서 x자로 인수분해 했을 때 마이너스 3x가 나오려면 윗부분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y가 지워지면서 숫자는 마이너스 3이라는 1차항의 계수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이렇게 답을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또 x 플러스 y 플러스 1입니다. 자, 이제 위에 아래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한 번은 x가 마이너스, 한 번은 x가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인 경우가 이것이죠. 요 식이기 때문에 요 식과 요 식을 갖다가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또 이번에는 이 식과 요 식을 개수를 비교해서 b와 c를 구하시면 됩니다. b는 1이고요. c는 1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9번에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fx가 루트 x 플러스 1일 때 이 긴 식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fx를 주면서 fx분의 1꼴을 합으로 가지고 있죠. 문제가. 따라서 이 식을 저는 대입하기 전에 1, 2, 3, 4를 대입하기 전에 fx를 fx분의 1꼴로 간단하게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분모가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이 되겠죠. 요거 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리화를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을 위아래 분자 분모에 모두 곱합니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합차에 의해서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 되고요. 분모는 x가 모두 지워지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그 마이너스 1을 분자에 붙여서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부호가 바뀌죠.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fx분의 1이라는 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 x에다가 한 번은 1, 한 번은 2, 한 번은 3을 넣어서 100까지 계산하라는 얘긴데요. 당연히 100번을 다 계산하진 않겠죠. f1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x에다가 저거를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fx분의 1은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x 대신에 모두 1 넣으면 되겠죠? 1, 2입니다. 자, 그러면 f2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f3분의 1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4입니다. 이런 식의 패턴으로 계속 가서 맨 마지막에 f100분의 1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맨 끝자리 수가 몇인지. 자,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입니다. 2이면 여기가 2가 되고 1일 땐 1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10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100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하나 큰 수가 루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모두 합을 하라고 했는데요.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당연히 지워지게 되겠죠.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지워지는 패턴이 뒤에 있는 양수와 그 다음 줄에 앞에 있는 음수가 지워지게 되므로 이런 패턴을 갖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지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남는 수는 왼쪽에 있는 맨 위의 수와 오른쪽에 있는 맨 아래 수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수의 합은 루트 10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1번입니다. 세수 XYZ에 대하여 꺽쇠 괄호 XYZ은 맨 앞수, 중간수, 맨 뒷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두 수의 합을 구하고 맨 앞에서 맨 뒷수를 뺀 것을 나중에 곱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요 식을 바르게 인수분해한 것은 이라고 하면
일단은 요 식대로 풀어서 써준 다음에 인수분해가 그 다음 문제죠. 제가 한번 이거를 풀어보면, 이대로 풀어보면 앞 두 수는 합하고 맨 앞수와 맨 뒷수는 빼서 곱하랍니다. 그러면 앞 뒷수는 합하고 맨 앞수에서 맨 뒷수는 뺀다. 이렇게 계산하면 요 앞부분이 해결이 된 거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맨 앞수 중간수를 합해야 됩니다. C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C죠. 따라서 2분의 그냥 빼서 2분의 1C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서 맨 앞수와 맨 뒷수는 뺍니다. C에서 C-2B. 이거는 그대로 써야겠네요. 동류항이 아니니까. 요거를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는데, 정리 전에 만약에 인수분해가 그대로 되면 공통인수를 뽑아내겠지만 그러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여기는 마이너스 C가 될 거예요. 자,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었고요.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C 곱하기 괄호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C제곱 플러스 2BC가 돼요. 자, 항의 개수를 찾아보시면 4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4개는 2대2 2개씩 묶어서 인수분해 하거나 안 될 때는 빨리 3대1 3개로 묶어서 인수분해하고 마지막에 한 덩어리와 동시에 공통인수를 한 번 더 뽑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2개씩 한다고 하면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걸 2개씩 묶을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있는 것이 그대로 다시 나오겠죠. 윗줄이. 그래서 A와 C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뒤에 A와 C가 있어야 되거든요. B를 뽑아내면 B와 C가 아니라 EC가 돼요. 그래서 A와 C제곱의 묶음도 별로 좋은 묶음은 아닌 것 같고 A제곱과 EBC는 공통인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나 게다가 B와 C를 묶어서 이렇게 된 항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 힌트를 얻어서 A는 일단은 빼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3개로 묶어서 인수분해가 되나를 보셔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뀝니다. 요렇게 그래서 1대3으로 3개를 먼저 묶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저 3개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마침 완전제곱식이죠. 자, 이번에는 완전제곱식이 아니고 합차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것 마이너스 뒤에 거 이렇게 하는 것이 합차 인수분해죠. 자, 바르게 인수분해한 것을 찾으시면 예, 11번은 1번이 답이네요. 자, 11번은 정답은 1번. 12번입니다. 자연수 2의 96제곱 마이너스 1은 60과 70 사이에 두 자연수로 인수분해 나누어 떨어진다. 두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초등학교에서 어떤 수가 누군가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누군가 나누는 수가 바로 그 어떤 수의 약수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2의 96제곱 2의 96제곱 마이너스 1이 60과 70 사이에 어떤 두 개의 자연수로 나눠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을 곱으로만 엮어서 만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각각의 저수의 약수들이 되겠죠. 곱으로만 묶는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서 그 중에서 두 개의 수는 60과 70 사이에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자연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걸 인수분해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런데 96제곱은 뒤에 2제곱을 만들고 2의 96제곱이 몇의 끝 바깥으로 2제곱이 나가고 나면 96을 절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되셨나요? 그러면 합차가 보이게 됩니다. 자, 2의 48제곱 플러스 1. 또 하나는 2의 48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2의 48제곱 플러스 1은 인수분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합차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뒤에 것은 합차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2의 24제곱을 48제곱을 24제곱으로 놓고 그리고 그것의 전체의 제곱으로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써주실 수가 있죠. 이해가 가시나요? 자,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이 중간에 보시는 분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지우고서 인수분해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식을 인수분해 하면 2의 24제곱 플러스 1 합차입니다. 2의 24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까지는 인수분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또 인수분해가 됩니다. 2의 24제곱을 절반으로 12제곱 플러스 1과 2의 12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또 되게 돼요.
자, 이제 좀 넓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한번 또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2의 48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은 2의 24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은 2의 12제곱 플러스 1까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그것과 합차로 나눠진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썼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적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2의 6제곱 플러스 1, 또 2의 6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 번 더 또 인수분해가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의 3제곱 플러스 1, 그리고 2의 3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냥 인수분해의 끝이 아니라 60과 70 사이에 두 자연수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60과 70 사이려면 2의 10제곱만 해도 여러분은 암기를 당연히 하고 계시죠? 2의 10제곱을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자, 2의 10제곱은 1024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죠. 자, 그러면 2의 12제곱까지는 1000을 넘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60과 70 사이 1, 2가 없죠. 그런데 이 수를 보시면 6제곱이기 때문에 2의 6제곱은 64, 64에서 1을 더하면 65예요. 그러면 이걸 굳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쪼갤 필요 없이 이것이 64에서 마이너스 1을 하기 때문에 63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수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을 굳이 다시 인수분해를 할 필요 97이 63 이런 식으로 이게 97이 63이 되는 거죠. 인수분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과 70 사이의 자연수만 찾으면 되니까 65와 63 이렇게 2번이라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합차 공식으로 계속해서 인수분해 하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어요. 자, 옳은 것들은 옆에 OX를 모두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까다로워요. 7개를 모두 맞춰서 찾아야 되는 거죠. 루트 49의 제곱근은 일단은 루트 49라는 말 자체가 다르게 쓰면 7입니다. 49의 양의 제곱근. 따라서 루트 49의 제곱근은 7의 제곱근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7의 제곱근은 풀맛 7이 아니고 7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틀리죠. 틀립니다. 0과 루트 3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뭐와 뭐 사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직선 위에 어떤 두 점을 긋고 그 두 점 사이에 무리수가 무수히 많다면 무조건 O예요. 그 두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두 수가 누구든 간에 같은 수만 아니라면 두 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라고 해도 무조건 맞습니다. 그럼 틀릴 땐 언제냐? 그 두 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자연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지도 않습니다. 정수와 자연수는 무수히 많을 수가 없어요. 두 수 사이에 일정한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수가 예외 사항이고 나머지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수직선 위에 칸을 딱 정해놓고 이 사이에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언제나 무수히 많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맞아요.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루트 마이너스 16의 제곱은 플러스 16의 제곱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트하고 이것이 지워지면 16이죠. 그래서 16은 마이너스 4이다? 아닙니다. x가 무리수면 x제곱은 항상 유리수다. 아니라고 이전 시간 3차 질문에도 있었죠. 3회차 기출문제에도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제곱을 한다고 항상 유리수가 아니라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제곱하면 루트 6이라는 또 다른 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틀립니다. a가 음수일 때 이 값은 이렇게 나온다. a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a는 양수입니다. 양수는 양수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죠. 루트와 제곱과 루트가 지워지고 양수꼴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음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xy가 무리수일 때 x 플러스 y는 무리수이다. x, y가 무리수지만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y가 플러스 루트 2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은 0입니다. 무리수가 아니죠? 그래서 틀립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3회차에서 이미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루트 a 마이너스 b인가요? 절대 아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따로따로 있는 것을 이렇게 한데 묶어서 한 지붕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경우는, 이게 가능한 경우는 곱셈과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뿐입니다. 덧셈과 뺄셈으로 저렇게 나뉘어져 있는 루트는 서로 다른 항이고 동료항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만 저게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미음이네요. 자, 이렇게 객관식 문제였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연수 x에 대하여 fx를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라고 할 때 f14, f15, f16 등등등 플러스 fx까지의 합이 87을 만족하는 x의 값은,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계속해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유형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데 참고로 1차 기출문제에 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F1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F14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F14는 무엇을 F14라고 하냐 하면 루트 14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루트 14는 3, 3은 9, 4, 4, 16, 3과 4 사이이기 때문에 3점 얼마인 수이고요. 3점 얼마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3개입니다. 따라서 F14는 3이에요. F15는 루트 15이고 마찬가지로 루트 16인 4보다 작기 때문에 3입니다. 그러면 언제 4가 되냐 하면 F16부터가 4가 되죠. 제곱수이기 때문에 바로 4로 나오죠. 4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4죠. 그죠? 그래서 F14부터가 16부터가 4이면 언제가 5가 될까? F25부터입니다. 5, 5, 25이기 때문에 루트 25가 되는 F25부터가 바로 뭐다? 값이 5가 되는 수이다. 그러면 F6이 36부터가 6이 되는 수겠죠. 36도 제곱수이기 때문에 36부터가 6을 갖는 수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모두 개수를 일일이 다 3이고 3이고 얘는 4고 얘는 5고 이럴 게 아니라 3을 갖는 값이 몇 개, 4를 갖는 값이 몇 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1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수에 대한 규칙이 여기까지는 없이 그냥 여기까지는 2개입니다. 그런데 그 밑은 개수에 대한 규칙이 있다고 제가 1차 기출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16부터가 4라면 5가 되기 직전까지가 4겠죠. 그러면 루트 25 바로 직전은 루트 24잖아요. 따라서 16부터 루트 24까지가 4의 값을 갖는 수예요. 그러면 이게 몇 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24 빼기 16 더하기 1입니다. 두 수를 모두 포함할 때는 플러스 1 해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9개가 모두 이런 값을 갖습니다. F16, F17, F18 해서 F24까지가 모두 9, 4, 4, 4, 4, 4인 수예요. 그래서 4를 일일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더하면 36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루트 25는 5의 값을 갖는데 36 전까지는 모두 5의 값을 갖겠죠. 따라서 35잖아요. 이것도 개수를 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1, 3, 5, 7, 9, 11, 13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 다음에 홀수는 연속된 홀수는 11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11개. 6의 값을 갖는 것도 보나마나 13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 미리 알고서 풀면 조금 더 시간 절약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더 하시면 되는데 F14와 F15까지는 그냥 3 더하기 3이니까 6이라고 더해 주시고요. F16부터 F24까지 4라는 값이 9개 나온다고 더해 주시는 게 편하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더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5의 값은 11개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다 보면 언젠가는 값이 87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87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더해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더해야 되는 것이죠. 4고 36의 6이니까 여기가 42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 값은 55입니다. 그러면 이 5의 값을 갖는 수를 모두 더해버리면 이미 87을 넘어버리죠. 그래서 어디서 끊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4의 값을 갖는 수는 모두 더하고 5의 값을 갖는 수를 모두 더하지 않고 몇 개만 더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의 값을 어디까지 더하느냐, 5의 값은 지금 어느 구간이냐면 이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에 있는 애를 11개를 다 더하면 안 됩니다. 87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42가 87이라는 값을 갖기 위해서는 42 플러스 5의 값이 몇 개를 더 있는지, 몇 개 더 더하면 정확하게 87이 되는지 이 몇 개인지 개수를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5 곱하기 네모는 87에서 41을 빼니까 45죠. 따라서 네모는 5, 9, 45. 9개까지 더하면 돼요. 5의 값을. 그러면 정확하게 87이 나옵니다. 9개를 더한다는 것은 총 여기 이 구간에 5의 값을 갖는 게 11개인데 25부터 시작해서 9개도 되고요. 끝에서 셀 때는 11, 19, 세 번째입니다. 끝에서 세 번째 것을 구하면 되는데 맨 끝수가 35거든요. 그러면 35, 34, 33. 끝에서 세 번째 수는 F33이에요. F33도 5의 값을 갖는 수이고 여기까지 더하면 이 값이 87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 X F 몇 가지 더하느냐라고 하면 4번 33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굉장히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4번이 그래도 이 학교의 기출문제 중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네요. 15번입니다. 그림에서 두 널빤지 나의 넓이가 같을 때 널빤지 나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널빤지 나의 가로의 길이는 여기죠. 저는 그냥 가로라고 쓸게요.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런데 두 널빤지가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가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가부터 구해보면 가로 세로가 모두 3x 플러스 4로서 정사각형입니다. 3x 플러스 4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는데 일부분이 조금 잘려있죠. 가로 세로 3인 요만큼이 잘려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는데 9의 값을 3의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자, 우변은 3x 플러스 1 곱하기 가로죠.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의 넓이는 이렇게 같다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걸 전개할 것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차 바로 되겠죠. 그래서 3x 플러스 4 플러스 3 3x 플러스 4 마이너스 3 자, 이 값과 3x 플러스 1 곱하기 가로의 길이가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3x 플러스 7 3x 플러스 1입니다. 이 값과 3x 플러스 1 같은 것이 나왔죠? 곱하기 가로가 같다면 비교를 해서 당연히 아실 수 있죠. 3x 플러스 1, 3x 플러스 1이 같으니까 나머지 곱해져 있는 가로가 바로 3x 플러스 7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은 간단히 구했습니다. 정답은 3x 플러스 7입니다. 16번입니다. 실수 AB에 대하여 A-B가 0보다 크고 AB가 0보다 작을 때 이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실수 AB이고요. 두 개가 이렇게 부호를 위해서 주어진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이 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모두가 루트의 제곱입니다. 루트의 제곱. 제곱은 안으로 들어가든 밖으로 들어가든 상관이 없죠. 루트 A의 제곱이나 루트 A를 한 다음 바깥의 제곱이나 아무 상관없이 똑같은 수입니다. 제곱은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루트의 제곱이면 루트와 제곱이 마치 약분되듯이 지워지고 그 속에 수가 나올 때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죠. 자, 그런데 A와 B의 구체적인 부호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하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있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경우의 수를 따져 주어야 합니다. 보통은 뭐 2개 정도만 구해도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곱부터 시작을 해요. A와 B가 곱이 음수라는 건 A가 양이면 B는 음수여야 되고 A가 음이면 B가 양이어야만 두 개의 곱이 음이 되죠. 서로의 부호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그 다음 이걸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A에서 B를 뺐을 때 양수라는 거는 A가 더 크다는 얘기죠. A가 큰데 A가 음이고 B가 양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해당이 되질 않고 이 경우가 맞다. 따라서 결국은 A는 양수고 B는 음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루트 A의 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A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빼기. 자, 루트와 제곱이 지워지고 B-A가 나올 때 B가 음수고 A가 양수기 때문에 B가 작은 수, A가 큰 수입니다.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때는 반드시 음수가 나오게 돼 있죠. 따라서 B-A는 그대로 나오지 못하고 마이너스가 붙어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야만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제곱하고 루트하고 지워지면 마이너스 B가 되는데 B가 음수라면 그렇다면 마이너스 B는 B의 음을 또 붙이면 반대가 되겠죠.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양수꼴 그대로 나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음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양수입니다. 양수꼴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수학 중에 항상 0이라는 답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번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네요. 정답은 0입니다. 17번입니다. 루트 11-1의 소수 부분을 x라고 할 때 2차식의 값을 구하시오. 보통 x를 구해서 넣어서 2를 빼고 제곱을 하고 또 넣어서 2 빼고 10배 하고 25 더해서 값을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수학은 그런 방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죠. 우리가 배운 방법을 이용해서 잘 풀어야 됩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루트 11이라는 수는 루트 9라는 수, 그리고 루트 16이라는 수, 즉 4라는 수보다 작은 그 사이에 있죠. 따라서 모든 변마다 1씩 빼보죠. 4-1은 3, 3-1은 2입니다. 따라서 이 수는 2점 얼마 얼마인 수예요. 그죠? 그래서 요 수가 2점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 정수 부분, 즉 정수 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의 정수 부분은 2죠. 따라서 소수 부분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시면 나머지는 다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원래의 수이고 정수 부분을 빼서 루트 11 마이너스 3이 바로 소수 부분입니다. 그럼 이 x를 여기다 넣느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제가 보니 여기 지금 x-2라는 수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거듭 제곱꼴까지 보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들은 치환을 해서 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치환하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2라는 식을 라지 x로 일단은 치환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2차식으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10 라지 x 플러스 25가 되죠. 이것은 언뜻 보기에도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잘 되는 수입니다. 이렇게 5의 제곱이 되죠. 그런데 라지 x는 제가 만들어낸 수이므로 다시 원래대로 스몰 x-2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몰 x도
이 수의 소수 부분이죠. 소수 부분을 구해 놓았습니다. 루트 11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래서 스몰 x에 이제 루트 11 마이너스 3이란 수도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나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 플러스 5 모두 제해지고 사라지고 여기 제곱이 빠졌네요. 루트 11의 제곱만 구하면 되니까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17번의 정답은 11입니다. 18번입니다.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이와 같을 때 뭐뭐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서술형 문제이고 1번,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fn을 간단히 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fn이 굉장히 길고 이렇게 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간단히 해보고 나서 2번을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 공식 중에 어떤 인수분해 공식이 기억이 나시는지 식을 보면 좀 아셔야 되는데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결국은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합차를 얘기하는 거죠. 합차 공식을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합차 공식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생각이 되시죠? 고등부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저것을 한 번은 1-2분의 1, 한 번은 1 플러스 2분의 1로 계산을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두세 개만 해보시면 1-3분의 1 규칙성이 눈에 보입니다. 1 플러스 3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겠죠. 그죠? 계속 나가서 1-4분의 1, 1 플러스 4분의 1 계속 곱하다가 나중에 1 마이너스 n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1까지입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간단해지겠죠? 아직은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앞에 것은 2분의 1, 뒤에 것은 2분의 3, 그 다음 것은 3분의 2, 그 다음 것은 3분의 4, 그 다음 것은 4분의 3, 그 다음 것은 4분의 5.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져 나가요. 자, 이제 규칙이 좀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은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긴 곱셈의 식을 보시면 이게 10이 될 수도 있고 n이 10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끝까지 다 곱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내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시면 언제든지 어떻게 약분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푼 사람들은 이제 바로 약분이 되겠구나라고 짐작을 하게 되죠. 보시면 저는 이렇게 약분을 해볼게요. 2분의 3과 3분의 2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약분을 모두 하고 나면 1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 2분의 3까지 두 개가 한 쌍이었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었죠. 근데 경계선상에 있는 것끼리 약분이 되고 그 다음 연속해서 또 약분이 되니까 그 다음 연속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X자로 이렇게 X자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두 개가 한 쌍이었으니까 두 개가 약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쌍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n분의 n 플러스 1이 약분이 되려면 반대편에 또 다른 분모가 다른 것이 있었어야죠. 그쵸? 분모가 n 플러스 1인 게 있었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약분이 되지 않고 남는 것들인데요. 맨 앞에 있는 2분의 1과 맨 뒤에 있는 것이 약분이 되지 않고 남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2 곱하기 n이니까 2n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요게 바로 남게 돼요. 그래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fn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2n분의 n 플러스 1이다. fn은 2n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이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n이 40분의 21을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라. fn을 간단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fn은 2n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연산 문제가 되죠. 이것이 40분의 21이 되는 바로 이 n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에 20을 곱하면 40이 되고요. 그 20을 대입을 해보면 21이 됩니다. 따라서 n은 바로 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은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이 기출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9번입니다. x가 자연수이고 x가 10에서 300 사이일 때 루트 5분의 24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x가 자연수이며 x는 10에서 3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수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저런 수들은 항상 인수분해를 했었죠.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수의 짝수 여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보기 시작했죠. 3, 8이 24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에다가 거기에 x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x를 쓰겠습니다. 분모는 5예요. 근데 이것이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저 속에 있는 루트 속에 있는 이 수 자체가 제곱수여야 돼요. 제곱수이면서 자연수여야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을 제곱수이면서 자연수로 만드는 x의 조건을 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x는 이것이 자연수가 되기 위하여 지수가 홀수면 제곱수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2의 세제곱, 3의 1제곱을 가지고는 도저히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없죠. 따라서 x는 반드시 2 하나와 3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리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수이기 때문에 분모도 사라져야 되죠. 따라서 x 속에 있는 5와 이 분모 5가 약분이 되어 사라져야 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x는 5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해서 이것은 필수예요. 그래서 x의 값 중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바로 이것을 구해내시면 되는데 이보다 클 수도 있죠. x가 굳이 꼭 2, 3, 5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갖고 있으면서 또 누군가의 제곱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n의 제곱수입니다. 이것은 n의 제곱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제곱수라면 자연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속의 숫자가. 그게 가능한 모두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구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무한하죠. 그죠? n제곱이라는 자연수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준 것이 x가 10에서 300 사이라는 조건입니다. 자, 여기 제가 써놓은 이 x가 10에서 300 사이라고 하니 제가 여기에 10에서 300 사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10에서 300 사이다. 그러면 이제 이 n이라는 n제곱이라는 수는 더 이상 무수히 많은 수가 아니라 어떤 수 사이에 있는 범위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하기 전에 n제곱이 어디부터 어디 사이인지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n제곱은 이렇게 놓고요.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제곱인데 요 수가 30이거든요. 항마다 모두 3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n제곱의 그 범위가 나오겠죠. 30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n제곱은 3분의 1보다는 크고 30분의 300이니까 10보다는 작은 수가 돼요.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제곱수입니다. 그것은 몇 개 되지 않죠. n제곱은 1제곱, n제곱은 2는 4, 2제곱, n제곱은 3, 3은 9까지입니다. 이렇게 3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때의 x값도 결국은 n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n제곱이 뭐냐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한 번은 1 넣고 한 번은 4 넣고 한 번은 9를 넣으면 x값이 나오게 되죠. 이 30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쵸? 30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9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곱하면 나올 수 있는 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30 곱하기 1은 30, 30 곱하기 4는 120, 30 곱하기 9는 39, 27, 270. 따라서 자연수가 되어 나올 수 있는 x의 값은 30, 120, 270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이게 마지막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다 따라오셨으면 4회차까지 같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쉬웠던 학교의 기출문제네요. 이 기출문제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가장 다른 학교 시험보다 이 기출문제 점수가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이 점수는 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번에는 5회차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